자, 이번 주제는 등차 수열의 활용. 이 등차 수열이 그래프와 도형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등차 수열이 많은 도형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 등차 수열의 합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대부분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두 함수 fx, 자, 요것도 이차함수죠. 이거에 대해서 직선 y는 k와 함수 y는 fx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자, 무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이 점 보이시죠? 이게 gx입니다. gx에서 꼭지점이 이게 3,k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y는 k가 fx와 만나는 두 점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선이 하나 지나간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럼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인 상황이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2차 함수는 이렇게 대칭성이 있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와 B는 대칭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B를 만약에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잡아준다면 A는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이렇게 잡혀지겠죠.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 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꼭지점이 C입니다. 이 세 점 A, B, C의 X 좌표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자, 어떤 표현이 나왔죠?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등차 중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얘죠. 얘 2배를 하면은 이 2개 더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과 같겠죠. 그럼 여기서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1 나오겠네요.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 값은 y 좌표죠. 근데 이게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 1,1 넣어주게 되면 k 값과 동일하겠죠. 자, 그래서 k 값이 1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겁만 먹지 않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함수, 절대값 들어간 함수네요. 이 그래프가 y는 k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날 때 네 점의 x좌표를 각각 a1, a2, a3, a4라고 하자. 이 네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자,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함수의 특징부터 보셔야 되겠죠. 주어진 함수의 특징, 얘는 y축 대칭입니다. 괜찮죠? y축 대칭. 자, 이때 얘와 얘는 x제곱 빼기 9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볼까요? 이렇게. 이 파란색 함수는 y는 x제곱 빼기 9고 뒤집혀져 있는 이 그래프는 부호가 반대겠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9일 겁니다. 자, 이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고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점 A3 보이시죠? A3를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A3를 알파 콤마 0 이렇게 요 점,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점은 마이너스 알파 콤마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죠? 요 간격이 2알파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간격도 2알파, 이 간격도 2알파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 A4, X좌표는 알파에서 2알파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4의 좌표는 3알파, 0입니다. 그럼 A1의 좌표는 마이너스 3알파,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점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점을 여기 대입해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는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알파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이 빨간 함수에다가. 그럼 넣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9와 그 다음 여기 3알파, 0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파란 그래프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얼마 되죠? 9알파 제곱에 빼기 9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주게 되면 10알파 제곱이 그죠? 10알파 제곱이 얼마죠?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 제곱은 5분의 9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때 K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값. 어쨌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이 점이든 하나의 Y좌표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보겠습니다. 이 점을 보면은 알파를 대입했을 때 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플러스 9가 되죠. 이걸 찾으면 K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알파 제곱이 지금 5분의 9라고 구해놨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9에다가 플러스 9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5분의 45 그럼 5분의 36이 되나요? 괜찮죠? 요게 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자,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알파로 잡으면 자동 얘는 마이너스 알파. 요 간격이 2알파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는 각각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3등분하여 도형 1을 만들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3등분하여 도형 1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다음 도형 1과 도형 2를 번갈아 가며 계속 붙여서 아래와 같은 도형을 만든다. 여기 만들어 놨죠.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붙인 도형 1의 왼쪽 맨 위의 꼭지점을 A라고 하자. 여기가 A입니다. 도형 1의 개수와 도형 2의 개수를 합하여 N개 붙여 만든 도형의 오른쪽 맨 아래 꼭지점을 BN이라고 하자. 이렇게 B1 또 하나 붙여서 B2, 여기를 B3, B4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자, 이제부터 문제 시작됩니다.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N까지의 선을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이때 여기 A3과 A7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 N자리에 제가 수일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3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N자리에 3을 넣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A에서 꼭지점 B3까지 선을 따라 최단 경로로 가는 경로수를 A3라고 할 때 그게 A3죠. 그럼 A7은 A에서 B7까지의 선을 따라 최단 경로로 가는 경로수를 A7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자, 수열 문제에서는 이런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수열에서는 한 번에 A3와 A7이 안 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1을 구하고 그 다음 A2를 구하고 A3를 구해가면서 여기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규칙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3와 A7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1부터 구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하나하나 구해가면서 규칙을 찾는다. 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B1까지의 최단 경로가 A1 되겠죠. A1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A1 보시면은 그냥 세면 됩니다. 하나, 그죠? 둘, 셋, 네 가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최단 경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1은 4입니다. 자, 이제 A2를 볼까요? A2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와야 됩니다. 그죠? 문제는 이해되셨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최단 경로에서는 여기서 자, A2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A에서 B1으로 갔다가 B2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수가 4가지였습니다. 방금. 그죠? 4가지였는데 4가지로 왔다가 한 가지 더 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요게 4가지, 요게 한 가지,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4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 지점 보이시나요? 요 지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B2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세어보면 자, 하나, 둘, 셋. 이건 안 되죠. 왜? 이거는 이렇게 오는 경로는 여기서 이미 계산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둘, 3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3가지가 더 더해지기 때문에 A2는 7가지가 나옵니다. 자, 뭔가 규칙이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A3는 어떻게 될까요? A3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A에서 B2로 왔다가 B3로 가는 겁니다. A3는 A에서 B2로 갔다가 B3로 가는 경우 생각해보면 A에서 B2로 가는 방법수가 7가지가 나왔죠. 여기 7가지. 여기 7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죠. 그리고 곱해주게 되면 7가지가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다이렉트로 가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경로수를 따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3가지. 이건 안 되죠. 요거는 이미 여기 7가지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둘, 3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3 해서 A3은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4가지, 7가지, 10가지 3씩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3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괜찮겠죠? 그럼 B4까지도 궁금하시면 직접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등차 수열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첫 항이 4고 공차가 3이죠. 그러면 AN 구할 때는 바로 3N 플러스 1 될 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A7. A7은 22가지가 되겠죠. 이게 7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A7과 A3을 더하라. 얘와 얘를 더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32가지. 4번이 돼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여기 A와 B가 있는 거죠. 점 A에서 원O의 접선 L과 선분 AB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18도이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접선과 선분 AB가 이루는 예각 크기가 18도이다. 이 문제는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상가정에서 아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요 접점을 지나야 되겠죠. 접점을 지나면서 요 현이 이루는 요각. 요각은 요 호 보이시죠? 요 호가 만드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각과 요각이 같은 겁니다. 요걸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은 이 호가 만드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접선이 지나간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요각과
어떤 각이 같을까요? 접선과 그죠? 요게 현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은 요 호가 만드는 요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요 각. 괜찮겠죠?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요쪽에 볼까요? 요쪽에 이렇게 선이 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을 볼까요? 자, 요 각. 요 각은 접선과 현에서 잘리는 요 호 있죠. 호가 만드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겁니다. 여기를 꼬표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각은요. 요 각은 똑같이 하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이죠. 요 각은 호가 만드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여기와 같은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만 알면은 끝났습니다. 이때 18도인데 선분 OB위 한 점 C에 대해서 OAC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를 이룬다. 자, OAC면 이 삼각형입니다. 자, 등차수를 이룬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접선과 요 현이죠, 현. 근데 원주각은 안 보이고 중심각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원주각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가 지금 18도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18도. 그러면 요거는 중심각이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중심각 2배 차이. 그래서 얘는 36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OAC 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내각의 크기인데 딱 봐도 여기 지금 제일 작죠. 그 다음에 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36도인데 세 각이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차를 D라고 잡으면 두 번째 각은 36 더하기 D가 될 거고 세 번째 각은 36 더하기 2D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세 개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120에다가 130 다시 요 180에서 36도를 빼버릴까요? 그럼 얼마죠? 144도죠. 144도. 요 두 개 더해서 144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144는 72에다가 더하기 3D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은 3D가 72도가 될 겁니다. 그럼 D 값은 결국 24가 나오겠네요. 자, D 값이 24가 나왔는데 가장 큰 내각의 크기입니다. 얘를 물어보는 거죠. 얘. 그러면은 36에다가 2D 48도겠죠. 그러면 얼마죠? 84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요 개념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 하나 잊고 있었던 개념 하나죠. 중3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 도형과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